자,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중심성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살펴본 것이 직관적 사고기의 어린아이들이 가지는 6가지의 주요한 특징들 중에 하나인 자기 중심성에 관한 내용에 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직관적이라는 것은 과거의 어떠한 자신의 경험이나 자기의 어떠한 판단이나 어떠한 추리 등을 기초로 해서 어떠한 것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직관, 본다. 자기가 직접 눈에 보이는 어떠한 물체가 지니는 어떠한 두드러진 특성, 자기의 눈에 보이는 물체가 지니고 있는 두드러진 특성을 보고 그 실체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것을 직관적 사고라고 피아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오른쪽에 오렌지 주스가 있습니다. 왼쪽에도 똑같은 양의 오렌지 주스를 담았습니다. 고기를 어느 컵에 오렌지가 더 많이 들었니? 똑같죠? 오렌지 양이 지금 똑같습니다. 똑같은 오렌지 양이 들어있으니까 이게 직관적으로 똑같죠? 크기도 같고. 자, 똑같은 오렌지 양이 지금 들어있습니다. 들어있는데, 자, 똑같은 양의 오렌지가 들어있는 두 개의 컵 중에서 저를 중심으로 왼쪽 컵에 있는 오렌지를 길쭉한 키가 큰 그러나 폭이 좁은 유리병에다가 이걸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옮겨보니까 이 오렌지의 키가 가득 찼죠? 가득 차서 지금 넣으니까 와 향이 가득 찼습니다. 자, 국이라 이 지금 오른쪽 아빠가 들고 있는 플라스틱 컵에 들어있는 오렌지 주스의 양하고 왼쪽 유리병에 들어있는 오렌지 주스의 양하고 어느 양이 더 많지? 오렌지가 오른쪽 플라스틱 컵에 더 많이 들어있니? 왼쪽 유리컵에 많이 들어있니? 유리컵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직관적 사고기에 있으니까 지금 똑같다 하면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직관적 사고를 하는 어린아이가 아니다. 어린아이 어른이다. 그래서 어린아이 지금 직관적 사고기에 있는 애들은 지금 아빠가 지금 왼손을 들고 있는 유리병에 오렌지가 더 많이 들어있네요 라고 대답하는 식이다. 그러나 어느 게 더 많으나 똑같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직관적 사고기에 있는 애들은 지금 눈에 보여주고도 지금 똑같은 양을 지금 다른 길쭉한 키가 큰 병에 넣어서 보니까 어쨌든 지금 이 두 개의 양을 보니까 왼쪽이 지금 높이가 더 높죠? 저 키가 크다. 키가 크기 때문에 이 나이의 아이들은 직관적으로 볼 때에 이 높이가 높으면 더 크다라고 생각하는 일반적 사고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라고 해요. 요 피아제의 주장에 따르면. 그래서 지금 이 오렌지 주스를 키가 큰 컵 B로 이동을 시킨 다음에 자, 국이라 컵 A에 있는 오렌지 양하고 컵 B에 있는 오렌지 양하고 어느 오렌지 양이 더 많지? 컵 B에 있는 오렌지의 양이 컵 A에 있는 오렌지 양보다 더 많다라고 인지하는 단계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지금 요 높이가 눈에 저 직관적으로 들어오는 아이다. 그런 말이에요. 크기를 비교하거나 높이를 자기들이 판단을 할 때 일단 눈에 이게 키가 높게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게 되면 이게 더 많은 것처럼 인지하게 되어지는 그런 단계다. 그래서 어느 컵에 물이 더 많이 들어있나요? 다시 한번 두 개의 컵 A, B 중에 어느 컵에 물이 더 많이 들어있죠? B에 더 많이 들어있다라고 직관적 사고기의 아이들은 대답을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똑같죠? 똑같다. 그럼 이 설명을 이제 여러분이 잘 해줘야 되는 여러분 과정입니다. 실제로 이게 똑같은 거야. 이것은 7세 이후에 이것이 이제 이해가 되어진다고 피아제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4, 5, 6세까지에는 이 설명을 잘 못 알아듣는다. 인지가 빠른 나이는 뭐 6, 7세, 5세에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이건 각 아이마다 편차가 좀 다르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을 여러분 설명을 잘 해줘야 됩니다. 이게 지금 더 많게 보이지만 실제로 동일한 거야. 나중에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는 게 애가 딱 머릿속에 그 설명을 담아 넣을까요? 그 설명이 딱 명쾌하게 되어야 그 다음에 이 애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게
똑같은 그룹이나 하는 것을 인지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조금 이따가 다시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명을. 아니야, 그게 실제로는 같은 거야. 이걸 서로 여러분 설명을 하셔야 되겠죠. 국일참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똑같은 줄 아니면 컵을 비워서 한번 따라가는 게 좋겠어요. 따라가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컵에다 다시 옮겨가시고. 네, 잘했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요 다음, 요 현상 끝내고 다시 6, 7세에 가서 요것을 다시 우리가 반복해서 하도록 이해를 시키도록 하고, 지금 현상은 일단 이 아이들이 가지는 현상 자체는 무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보존의 개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의 나이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가지는 사고상의 특징이다. 보존 개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의 아이들이 가지는 특징적 사고, 보존 개념이 없다. 자,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직관적 사고기에서는 이 보존 개념이 없었거든요. 예를 들면 다시 직관적 사고기 아이들이 보존에 관한 생각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식 컵 A, 컵 B에 지금 똑같은 동일한 양의 오렌지 주스를 지금 부어 넣겠습니다. 부어 넣어서 카페라는 글자가 있는 라인까지. 자, 부어 넣었어요. 똑같은 다른 컵에 똑같은 양의 오렌지 주스를 부어 넣겠습니다. 자, 똑같은 양의 오렌지 주스가 똑같은 양컵에 이제 담겨졌습니다. 문차식. 자, 이 컵 A, 컵 B에 지금 오렌지가 들어있습니다. 어느 컵에 오렌지가 더 많이 들어있나요? 똑같습니다. 똑같죠? 자, 똑같은 양의 오렌지 컵이 들어있습니다. 똑같은 양의 오렌지가 들어있으니까 직감기 사고기 아이들은 직감기라는 게 뭐냐? 그래서 눈에 딱 보이는 두드러진 특징을 보고서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을 내리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직관적이라는 것은 어떤 눈에 보이는 사물의 특징적인 현상을 보고서 그것에 관한 결론을 내리는 생각을 말합니다. 직관적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에 관한 눈에 보이는 시각상의 특징을 보고 그것에 관한 결론을 내리는 것을 직관적이라고 하거든요. 직관적이라고 하는데 이 4에서 6, 7세에 해당하는 직관기 사고기에 해당된 아이들은 바로 일단 경험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딱 눈에 보이는 이 현상을 보고 판단을 하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문차식 이 양컵에 오렌지가 더 많이 들어있는 컵이 어디죠? 똑같죠?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컵 B에 있는 오렌지를 컵 C에다가 자 보세요. 부어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놓치진 않군요. 자, 문찬씨, 오른쪽 플라스틱 컵에 들어있는 오렌지와 왼쪽 유리컵에 들어있는 오렌지 중에서 더 많은 오렌지가 어디에 들어있죠? 문차씨, 지금 문차씨는 직관적 사고기에 어린아이로 지금 돌아가 있는 상태입니다. 직관적 사고기에 있는 어린아이의 안경을 쓰고 이걸 보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타임머신을 타고 직관적 사고기에 해당되는 4세에서 6, 7세 지금 아동 기업이 돌아가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직관적 사고기에 있는 아동의 안경을 쓰고 어린아이의 안경을 쓰고 지금 답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문찬씨, 오른쪽에, 우리 문찬이 오른쪽에 있는 컵에 있는 오렌지 양하고 왼쪽 유리컵에 있는 오렌지 양하고 어느 컵에 있는 오렌지가 더 많아요? 왼쪽이 많다고 대답을 하는 그와 같은 시기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가지는 사고의 특징, 보존 개념이 있다. 똑같은 양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분명히 지금 똑같은 양의 오렌지가 똑같은 컵에 들어있는 것을 보았지만 그 한쪽 컵에 있는 오렌지를 왼쪽에 제가 들고 있는 유리컵에 옮겨서 담겨진 오렌지 양과 비교해서 어느 컵에 오렌지가 더 많이 들어있나요? 하니까 여러분 어디에 더 많이 들어있죠? 똑같죠?
그러나 직관적 사고기에 있는 어린아이의 눈에는 시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특징을 보고 판단을 내리는 시기에 해당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유리컵의 오렌지가 더 많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하는 직관적 사고를 하는 시기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가지는 특징, 이게 직관적 사고의 특징이에요. 자, 우리 설기양. 네. 설기양,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지금 타임머신을 타고 4세에서 6, 7세에 해당하는 직관적 사고기에 우리는 지금 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면서 우리 계속 얘기를 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네. 자, 보세요. 지금 이 물통, 이 지금 생수컵에 있는 오렌지를 제 왼손 플라스틱 컵에다 부어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컵의 양이 카페라는 글자가 끝나는 지점까지 부어넣겠습니다. 자, 부어넣습니다. 컵 A라고 가정하죠. 자, 컵 B에 똑같은 양의 오렌지를 부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페라는 글자의 끝부분 가져왔습니다. 똑같은 양의 오렌지를 이 양컵에 부어넣습니다. 설리양, 네. 이 컵 A, 컵 B에 들어있는 오렌지의 양 중에서 어느 컵에 들어있는 오렌지가 더 많아요? 보셨잖아요. 어느 컵에 더 많아요? 똑같죠? 자, 똑같은 양의 오렌지가 똑같은 컵에 지금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컵 B에 있는 이 오렌지를 컵 C에 해당하는 유리컵에다가 부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컵 C에 해당하는 유리컵에 부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나, 이렇게 해서 넣어보겠습니다. 예? 문찬어린이 조금 전에 똑같은 양의 오렌지가 똑같은 두 개의 플라스틱 컵 안에 들어있는 거 보셨죠? 자, B에 들어있는, 컵 B에 들어있는 오렌지를 컵 C 일자에 옮겨서 제가 양손에 오렌지를 들고 있습니다. 천씨, 예? 오렌지가 더 많이 들어있는 컵이 어느 컵이죠? 왼쪽입니다. 왼쪽이 더 많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해당되는 그 시기가 직관적 사고이다. 분명히 조금 전에 똑같은 양의 컵이 똑같은 컵에 들어있는 것을 보았지만 지금 왼쪽에 넓이가 적으면서 높이가 높은 유리잔에 옮겨 부어 놓고 난 뒤에 어느 컵에 더 오렌지가 많이 들어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왼쪽 컵에 더 많이 들어있다라고 얘기하는 보존 개념이 없는 어린아이들이 해당되는 시기, 이게 직관적 사고이다. 나이는 대체로 피아제의 주장에 하면 4세에서 한 7세 정도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이와 같이 보존 개념이 형성되어지지 않는 시기에 해당되는 아이들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처음 하시면 좋겠죠? 네. 자, 그럼 다시. 직관적이라는 사고를 의미하셨죠? 지금 어떠한 자기의 과거의 경험이나 과거의 인지 과정에 의해서 어떠한 지금 현재의 현상에 대한 결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직관적으로, 직접 볼관적 눈에 보이는 하나의 특징적인 현상을 보고서 어떠한 것이 아닌 결론을 내리는 그것을 직관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피아제의 주장에 하면은 이 4세에서 7세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가지는 가장 큰 사고상의 특징들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이 직관적 사고에 의한 보존 개념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은 서기씨 이와 같이 지금 제가 실험한 내용을 그림으로 지금 제가 직접 데몬스트레이션 한 내용을 슬라이드로 표시하면은 이와 같이 그래서 이와 같이 아동들의 눈에 이 직관적 사고기에 해당하는 아동기의 눈에는 지금 컵 A와 컵 B에 들어있는 물의 양이 같은데 이 컵 B에 있는 물을 이 높이가 폭은 좋지만
높이가 더 높은 길다란 유리컵에 옮겨 부은 후에 기왕 어느 컵에 물이 더 많이 들어있나요? 라고 물으면 어느 컵에 물이 더 많이 들어있죠? B에 더 많이 들어있다라고 대답하는 시기에 아동들이 해당하는 시기가 직관적 사고에 해당하는 4에서 6, 7세에 해당되는 나이에 속하는 아이들이 가지게 되는 사고의 주요한 특징들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다. 보존 개념이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는 시기다. 그래서 여기에서 컵 A에서 컵 B로 옮기는 행위, 이것을 조작이라고 명명을 할 수가 있어요. 조작시킨 거죠. 컵 A에 있는 물을 길다란 컵 B에다가 이렇게 옮겨 놓는 행위를 조작적 행위를 하고, 조작적 행위라고 하고, 또 다시 컵 B에 있던 물을 원래의 컵으로 다시 원위치시키는 것을 역조작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해요. 이해되시죠? 네. 역조작 행위라고 우리가 명칭을 붙일 수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 나이는 이와 같은 조작적 현상과 역조작적 현상에 관한 부분을 아직 확실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 직관적 사고기에. 되셨죠?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자, 이와 같이 4세에서 6, 7세에는 이처럼 보존 개념이 이제 형성이 되어지지 않은 시기인데, 6, 7세에 이제 접어들면서 하나씩 인지가 발달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 조작적 현상과 역조작적 현상을 이해함으로써 이제 그처럼 이와 같이 컵 A에서 컵 B로 옮기더라도 동일한 양의 컵에 물이 들어있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인지하게 된다는 건데, 또 이와 같은 보존적 개념을 인지하게 되는 그 과정에서 세 가지의 보존 개념을 인지하는 그 과정 상에서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좋은 역할을 해야 되겠죠. 이와 같은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처럼 직관적 사고에서 구체적 조작기로 넘어가면서 이 보존 개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는 세 가지 요소가 이 직관적 사고의 아이에서 이해가 되어져야 이제 한다고 피아제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첫째, 세 가지의 이해되도록 하기 위한 요소들 중에서 첫 번째가 동일성의 원리다. 보존, 여러분 지금 다 당연히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이 어린아이들이 이와 같은 것을 인지하는 과정은 그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문제에서 맞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이루어지기 위한 그 세 가지 요건, 보존 개념이 형성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어지지 않는데, 그 첫 번째가 동일성입니다. 두 번째가 보상성의 원리며, 세 번째가 역조작의 원리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구체적 조작기에 접어들면서 그 전에 형성되지 못했던 이 보존의 개념이 형성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첫 번째가 아이덴티티. 다음 참 복잡하죠. 아이덴티티. 통일성의 원칙이 이해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두 번째는 보상성의 원리가 이해되시죠? 네. 역조작 행위라고 우리가 명칭을 붙일 수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 나이는 이와 같은 조작적 현상과 역조작적 현상에 관한 부분을 아직 확실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 직관적 사고기에. 되셨죠?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자, 이와 같이 4세에서 6, 7세에는 이처럼 보존 개념이 이제 형성이 되어지지 않은 시기인데, 6, 7세에 이제 접어들면서 하나씩 인지가 발달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 조작적 현상과 역조작적 현상을 이해함으로써 이제 이처럼 이와 같이 컵 A에서 컵 B로 옮기더라도 동일한 양의 컵에 물이 들어있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인지하게 된다는 건데, 또 이와 같은 보존적
개념을 인지하게 되는 그 과정, 상에서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좋은 역할을 해야 되겠죠. 이와 같은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처럼 직관적 사고에서 구체적 조작기로 넘어가면서 이 보존 개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는 세 가지 요소가 이 직관적 사고의 아이에서 이해가 되어져야 이제 한다고 피아제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첫째, 세 가지의 이해되도록 하기 위한 요소들 중에서 첫 번째가 동일성의 원리다. 보존, 여러분 지금 다 당연히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이 어린아이들이 이와 같은 것을 인지하는 과정은 그저 하루치기 의식이 아니죠. 문제에서 맞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이루어지기 위한 그 세 가지 요건, 보존 개념이 형성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동일성입니다. 두 번째가 보상성의 원리며 세 번째가 역조작의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구체적 조작기에 접어들면서 그전에 형성되지 못했던 이 보존의 개념이 형성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첫 번째가 아이덴티티, 발음참 복잡하죠. 아이덴티티. 통일성의 원칙이 이해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두 번째는 보상성의 원리가 이 직관적 사고기에 있는 아이에게 이해되어질 수 있도록 해준과 동시에 마지막으로 가역성, 즉 역조작도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비로소 직관적 사고기에서 형성되지 못했던 보존 개념이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하는 6, 7세에 접어들면서 획득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들, 딸들이 이 나이에 혹은 손자들이 앞으로 이 나이에 이제 접어들게 되면은 여러분 이와 같은 삼원칙에 입각해서 자녀들에게 철수야 이게 더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똑같은 거야 라는 것이 이해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해주시면 좋은 참고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인 동일성의 원칙에 관하여 우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성의 원칙이라는 것은 자, 동일성의 원칙. 자, 보세요. 여기에 지금 동일하다는 말이죠. 동일성의 원칙. 이쪽 오른쪽에 지금 들어있는 이 오렌지의 양을 그대로 왼쪽에 있는 똑같은 컵에 부어 넣습니다. 부어 넣으니까 똑같죠? 똑같은데 여기에 다른 추가적인 오렌지의 양이 지금 더 부어졌거나 또 여기 원래 들어있던 게 없어졌거나 한 것이 아니죠. 똑같은 양이 똑같이 다른 컵으로 이동만 되었을 뿐입니다. 어떤 것을 첨가하거나 어떤 것을 빼지 않는 한 그 물질은 다른 곳으로 옮기면 그 양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 동일성 원칙입니다. 똑같죠? 이 물질을 다른 곳으로 옮길 때 첨가하거나 빼는 과정이 없이 그대로 옮기게 되면 그 양이 그대로 동일하게 유지되어진다는 원칙, 그게 동일성의 원칙이다. 그래서 똑같은 양을 오렌지, 자, 아까 보시고 있어요. 똑같은 양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양의 오렌지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책상에 다시 놓여지게 했습니다. 두 번째, 보상성의 원리다. 보상성의 원리는 무슨 얘기냐? 자, 뒤에야 이 모양의 다른 특징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오른쪽 교수님의 플라스틱 컵은 좌우로 넓이가 넓고 왼쪽에 있는 밀컵은 좌우로 폭이 좁은 대신에 높이가 높죠. 그러니까 이 폭이 좁은 것에 대한 보상을 높이를 받는 거예요. 보상. 폭이 좁은 것에 대한 보상을 높이를 높여줌으로써 폭이 좁아진 것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된 거죠. 그게 보상의 원칙입니다. 자, 우리 제야 교수님 왼손, 오른손에 들고 있는 두 컵의 특징을 한번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크게. 넓이가 옆 가부가 높고요. 네. 저쪽은 높이가. 더 크게 하고 있어요. 소리 말자. 두 교수님의 손, 오른손에 들고 있는
컵의 시각적 특징, 직감적으로 딱 봤을 때 직감적 사고기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직감적 사고기 아이들의 특징은 어떤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이것이 가나 판단하는 것이고 딱 직감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 시각적 현상으로 결론을 내리는 특징을 지닌 것을 말하거든요. 직감적이라는 것은. 자, 두 컵의 직감적 특징을 한번 얘기해 보시죠. 두 컵의 직감적 특징을 한번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오른쪽 컵은 폭이 넓고요. 폭이 넓죠? 왼쪽 컵은 폭이 좁고 그 대신 높이가 높고요. 잘 설명하십니다. 힘찬 박수 주세요. 네, 우리 지혜 양께서 너무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겠지만 다시 한번 지혜 양이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반복하면, 자, 이쪽 제 오른손을 들고 있는 컵과 왼손을 들고 있는 유리컵의 가장 큰 차이는 오른쪽 플라스틱 컵은 폭이 넓은 반면에 왼쪽 유리컵은 폭이 좁죠. 폭이 좁지만 오른쪽 플라스틱 컵의 높이에 비해서 왼쪽 유리컵의 높이가 더 높잖아요. 그래서 보상성의 원리라는 것은 왼쪽 컵이 폭이 오른쪽 컵보다 적어진 것에 대한 손해본 것에 대한 보상을 키를 높이를 더 높여줌으로써 보상이 되어지게끔 하게 되어지면은 더 이상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겠지만 다시 한번 지혜 양이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반복하면, 자, 이쪽 제 오른손을 들고 있는 컵과 왼손을 들고 있는 유리컵의 가장 큰 차이는 오른쪽 플라스틱 컵은 폭이 넓은 반면에 왼쪽 유리컵은 폭이 좁죠. 폭이 좁지만 오른쪽 플라스틱 컵의 높이에 비해서 왼쪽 유리컵의 높이가 더 높잖아요. 그래서 보상성의 원리라는 것은 왼쪽 컵이 폭이 오른쪽 컵보다 적어진 것에 대한 손해본 것에 대한 보상을 키를 높이를 더 높여줌으로써 보상이 되어지게끔 하게 되어지면은 이쪽에 있는 컵, 폭이 넓은 컵에 있던 물이 오른쪽 유리컵에 옮기더라도 이게 높게 보이지만 폭이 좁은 것에 대한 만큼 높아졌지만 결국에 동일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 이것을 이쪽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자, 직관적 사고기에 해당하는 어린아이의 눈으로 보세요. 문찬씨, 똑같은 유리컵이었었는데 어느 컵에는 오렌지 향이 더 많습니까? 왼쪽이 더 많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많지 않다라는 것을 6, 7시에 적어들면서 여러분이 아이에게 설명을 해줘야겠죠. 설명해 줄 때, 철수야, 이게 높이가 더 높기 때문에 유리컵에 되게 더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똑같아. 왜 똑같은가 하면은 오른쪽 컵이 폭이 넓지만 왼쪽 컵은 폭이 좁아졌잖아. 좁아졌지만 좁아짐으로 해서 적게 들어간 이 오렌지의 양을 왼쪽 컵의 높이, 키를 더 높여줌으로 해서 보상을 해주었기 때문에 폭이 좁은 것에 대해서 적게 들어갔던 것이 높이를 더 높여서 더 많이 들어가게 했기 때문에 결국에 더 많아 보이지만 결국에 똑같은 거야 라는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보상성의 원리 우리 설계하고 설명하는 보세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보상성의 원리라는 것은 제 오른쪽에 들고 있는 이 오렌지의 이 양이 왼쪽에 있는 유리컵에 있는 오렌지 양보다 적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똑같은 거예요. 왜 똑같아졌느냐 하면 오른쪽에는 폭이 더 넓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양이 오른쪽 폭 쪽에서 보면 좀 많아진 것 같지만은 왼쪽에 있는 유리컵은 폭이 적지만은 그 폭이 좁은 것에 대한 그 손해본 것에 대한 보상을 높이를 키워줌으로 해서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어떻다? 똑같다. 폭이 좁아진 것만큼에 대한 모자라는 양을 높이를 높임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는 양을 더 많게 함으로써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어떡하다? 저기야, 결론적으로 어떻다? 양이 똑같아졌다. 이런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직관적 사고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설명을 이제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어머니가 해야 될 역할, 그런 역할들이나. 자, 그 다음 세 번째. 가역성. 즉, 다시 말해서, 조작에 관한 현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래서, 무슨 말이죠? 결국에, 어린아이는 여전히 이것이 많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계속 가질 수가 있겠죠. 직접적으로 지금 시작이 안 됐으니까. 여전히 제가 설명했지만, 자, 문찬이 이 지금 오른쪽에 있는 양이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똑같은 거죠. 똑같다고 해도 이 설명이 이해가 잘 안 되십니다. 이 역조작의 과정을 보여주는 거였어요. 가역성. 이 원래 했던 거와 거꾸로 반대로 하면은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해서 제가 설명한 내용이 맞구나. 아빠 엄마가 설명한 내용이 맞구나.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시키는 것.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줌으로 해서 본래의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역성, 역조작의 원리라고 한다. 그래서 자, 시에 보세요. 가역 똑같은 자 볼까요? 자,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겠습니다. 되돌리니까 똑같아졌으니까 이것을 눈으로 직접 목격한 어린아이는 지금 우리가 설명한 이제 보존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린아이들 앞으로 손자 보시거나 아들딸 보시면은 이와 같은 식으로 보존의 개념이 형성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조력자로서 역할을 하시면은 아이의 인지 발달이 더욱더 과학적으로 발달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존 개념은 이와 같이 세 가지의 원리 원칙. 첫째, 동일성의 원리. 둘째, 보상성의 원리. 셋째, 가역성의 원리의 과정을 아이들이 잘 인지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 해서 보존의 개념이 비로소 형성되어지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당연하게 지금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이 이렇게 된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이 보존의 개념을 비로소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와 같은 과정이 있었다는 거. 문찬 씨는 기억나십니까? 생각 안 나죠? 생각 안 난다. 그래서 이 직관적 사고기에서 구체적 조작에 접어들면서 비로소 이 아이들은 보존의 개념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핵심 내용들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존 개념만을 하겠습니다.